엄빠의 건강한 하루하루를 위한 딸내미의 꿀팁. 안녕하세요. 뉴스를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비디오 스크립트.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노인 의료 정책과 복지입니다. 초고령 사회 진입을 목전에 둔 대한민국에서 노인 의료 정책은 단순히 복지의 문제를 넘어 우리 모두의 미래가 달린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명쾌한 분석으로 이 정책들이 과연 우리 삶에 어떤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지, 그리고 우리 사회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지금부터 함께 심층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이재명 정부는 기본사회라는 매우 크고 원대한 비전 아래 노인 의료와 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사회, 이름만 들어도 뭔가 든든하고 포괄적인 느낌이 들지 않나요? 이는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고 책임지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은 복지 패러다임의 혁신적인 대전환을 의미합니다. 이전 정부의 선별적 복지 방식에서 벗어나 이제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발굴하고 모든 국민, 특히 우리 사회의 어르신들의 삶을 더욱 촘촘하고 빈틈없이 보장하겠다는 아주 야심차고 의미 있는 계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러한 큰 틀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들이 새롭게 펼쳐지는지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는 것은 단연 노인 의료보장 강화 정책입니다. 어르신들의 삶의 질에서 치아 건강은 정말이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합니다.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삶의 진정한 행복은 바로 건강한 치아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개수를 기존 2개에서 파격적으로 4개로 대폭 확대합니다. 임플란트 2개 추가. 이거 정말 엄청난 변화이자 혜택입니다. 그동안 치과 치료비, 특히 임플란트 비용은 많은 어르신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임플란트뿐만 아니라 틀니, 스케일링, 충치치료에 대한 본인 부담금까지 확 낮춰준다고 하니 어르신들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저절로 피어나는 모습이 상상되네요. 이제 치아 걱정은 조금 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 마음껏 즐기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주목할 만한 혁신적인 정책은 바로 어르신 주치의 시대의 개막입니다. 각별한 돌봄과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 주치의가 직접 어르신들의 자택을 방문하여 건강을 살피고 관리해주는 시스템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치 우리 어렸을 때 동네 의사 선생님이 가족처럼 친근하게 건강을 챙겨주시던 그런 정겹고 든든한 느낌이랄까요? 어르신들이 집에서 가장 편안한 상태로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그동안 병원 문턱을 넘기 부담스러웠거나 거동이 불편하셨던 분들에게는 정말이지 단비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개인 맞춤형 주치의 제도가 활성화되면 어르신들의 건강관리가 한층 더 체계적이고 선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입원이나 응급실 방문을 줄이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단순히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의료 서비스 개선과 더불어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소득 보장 강화에도 정부는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삶의 안정성을 위해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그동안은 부부가 함께 연금을 받을 경우 일정 금액이 감액되는 규정이 존재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부부 감액 규정을 과감하게 폐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모든 노인에게 성별,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노후가 더욱 든든하고 안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진심이 엿보이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소득 공백기에 놓일 수 있는 60대 초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 원의 장년수당 지급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은퇴 후 새로운 삶을 준비하거나 재취업을 모색하는 시기에 이 장년수당이 경제적인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소득 보장 정책들을 통해 어르신들의 경제적 불안정성이 해소되고 좀 더 활기차고 여유로운 노년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는 단순히 돈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어르신들에게 심리적 안정감과 사회적 존중감을 안겨주는 중요한 정책 방향입니다. 소득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어르신들의 활기찬 삶을 위한 노인 일자리 확대입니다. 나는 아직 건강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게 많은데
라고 생각하는 에너제틱한 어르신들 정말 많으시죠? 이재명 정부는 현재 약 80만 개 수준인 노인 일자리를 임기 말까지 무려 140만 개로 대폭 늘린다고 합니다. 게다가 공익형 일자리는 100만 개로 확대하고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와 민간형 일자리도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 특히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요양보호, 보육지원, 환경관리 등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분야에서 어르신들의 풍부한 경륜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민간형 일자리는 어르신들의 전문성과 역량을 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직무와 기회를 제공합니다. 단순히 일자리의 양을 늘리는 것을 넘어 어르신들이 자신의 재능과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질 높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내 자원 연계를 통해 추가적인 소득 지원이 가능한 지역상생활동 사업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고 하니 어르신들이 삶의 활력을 되찾고 사회에 기여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더욱 풍성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은퇴 후에도 존경받으며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며 일할 수 있는 사회, 생각만 해도 가슴이 웅장해지고 활기 넘치는 미래가 그려지네요. 어르신들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다른 핵심 영역은 바로 돌봄과 건강관리 강화입니다. 어르신 돌봄은 이제 더 이상 개인이나 특정 가족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와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중요한 과제라는 인식이 확고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돌봄의 국가 책임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공공요양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방문 요양 서비스, 주야간 보호센터의 수도 확대합니다. 이는 어르신들이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제때 그리고 양질로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든든하게 지원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많은 이들의 눈길을 끄는 것은 경로당 급식 확대 정책입니다. 경로당 급식을 주 5일 무료로 제공하고 국가가 직접 조리 인력과 위생관리를 책임지는 방식으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경로당이 단순히 어르신들의 쉼터이자 사랑방 역할을 넘어 영양 불균형 해소와 고독사 예방에도 기여하는 중요한 복지 거점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맛있는 식사와 함께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고 소통하는 모습이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이는 어르신들의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서적 건강까지 아우르는 매우 의미 있는 정책입니다. 마지막으로 논의할 내용은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의료 시스템 개선입니다. 지역 균형 의료 강화는 단순히 특정 지역의 의료 서비스를 확충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전역에 걸쳐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매우 중요한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립대병원을 필수 의료 책임기관으로 재정비하고 각 지방 의료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여 지역사회의 의료 서비스 질을 한 단계 높이겠다는 전략입니다. 이제 지방에 거주하더라도 수도권 못지않은 혹은 그 이상의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안심하고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와 함께 노인 포괄평가 기반 보험수가 제도와 노인 질병 예방을 위한 국가 필수 예방 접종 항목 추가 도입, 그리고 노인 환자 대상의 방문, 재택 의료 확대 및 활성화, 제도 마련 등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진단, 예방, 돌봄 중심의 보건정책 전환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질병이 발생한 후에 치료하는 사후적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질병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건강한 삶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전 예방적이고 통합적인 보건 정책으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이는 건강 수명 연장과 의료비 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 모든 정책들이 순탄하게만 진행될 수는 없을 겁니다. 향후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 그리고 제시된 비전을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보완하는 것은 이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우리 사회에 안착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들입니다. 특히 의료 인력 및 전문가, 그리고 시민대표가 폭넓게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의료정책 방향을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게 결정하고 의료계와의 잠재적 갈등을 사전에 해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노인 의료정책 및 복지정책은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숫자에 그치는 정책이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의 삶을 진정으로 존중하고 그들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따뜻한 정책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노인 의료정책과 복지에 대해 아주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 정책들은 단순히 어르신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느끼게 됩니다.
앞으로 이 정책들이 잘 시행되어서 우리 사회가 더욱 따뜻하고 활기찬 진정한 기본사회로 힘차게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기대해봅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줄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